토류 금속들에 대한 관측된 페로매그네티즘과 이론적인 계산 결과를 비교해 봤는데 그런대로 잘 맞았죠. 여기 아까 2.54고 2.4 이런 거 프레지오다이뮴 잘 맞았고 네오다이뮴도 그런대로 잘 맞았고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이터뮴도 잘 맞았고 다른 것들도 보면은 그런대로 잘 맞죠. 근데 지금 두 개가 조금 이상해요. 요 두 개. 그래서 두 개. 요거는 이제 그 당시에 이 관측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비교가 될 수가 없으니까 요 프로메시움 빼고 그럼 나머지 이제 13개 중에서 하나 빼니까 12개 중에서 10개는 맞고 요 두 개는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80%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사마륨의 경우는 다른 것들은 뭐 거의 이렇게 잘 맞잖아요. 그죠? 잘 맞는데 좀 이렇게 차이가 좀 크게 나죠. 그죠? 다른 것들에 비해서 차이가 좀 크게 나는 것이 문제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 유러피움이에요. 유러피움은 F7 제로가 돼서 J가 제로니까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J가 제로니까 여기 제로를 집어넣으면 제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이게 이제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또 따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책에서는 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뭐 그렇게 설명이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요게 J가 0이니까 J가 0이니까는 자기장을 가했을 때 그 MJ도 0밖에 없으니까 그럼 더 이상 페로매그네틱이 되지 않고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난 매그네틱하다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반응이 없는 거죠. 뭐 다이어마그네티즘도 아니고 페로매그네티즘도 아니고 반응이 아예 자기장에 대한 반응이 없는 게 이제 이론적인 결과인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은 이제 페로매그네티즘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설명을 좀 해보자면은 음, 일단 그 유러피움의 그 스핀 오르빗 멀티플릿을 볼 것 같으면은 이제 4, 6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해서 3이 되고 S는 이제 또 3이 되고 이렇게 그래서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이게 이 반이 채워지지 않았으니까는 J가 0이 되고 하이어 에너지 스테이트들은 이제 L 플러스 S가 6이니까는 이제 F7 1부터 F7 6까지 이제 7개의 상태가 주어지는 거고 그래서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대한 요 이론적인 결과는 0인데 실험은 이렇게 차이가 났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이거는 난마그네틱하니까는 파라매그네틱한 어떤 결과를 줄 수 없고 근데 이거는 이제 J가 1이니까 그죠? 이거는 이제 파라매그네틱하게 결과를 줄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MJ가 어, 마이너스 1, 0, 1 해갖고 요게 이제 페라매그네틱한 결과를 주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요 상태에 기어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상태만을 가지고서 페라매그네티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요 두 개의 상태가 같이 이 이제 복합적으로 그렇게 이제 페로마그네티즘을 만든다. 그래서 그 이 반 블랙이라는 사람이
이와 같이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난 마그네틱한데 실제 실험을 해봤더니 페러매그네틱하게 되는 그런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퍼터베이전으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요 둘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그리 크지 않으면 요 둘은 믹스가 되면서 그 믹스된 상태는 페러매그네티즘을 나타낸다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양반이 1977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음.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런 거는 결국은 에너지 차이가 이 두 개의 에너지 차이가 어떤 그 페라매그네티즘을 관측하는 온도에서의 그 온도 에너지에 비해서 어, 그리 크지 않으면 음, 그리 크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요 두 개가 퍼터베이션을 통해서 믹스가 될 가능성이 있고 어, 그것에 의해서 페러매그네티즘이 나타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이 에너지 간격을 한번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포토루미네센스라는 그 빛을 이용해서 그 에너지 주니 사이의 그 에너지 이 차이를 관측하는 그런 실험 방법이 있죠. 반도체에 많이 쓰죠. 그래서 포토루미네센스를 해보면은 어, 우리 요거보다 더 에너지가 높은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결정되냐면은 우리가 6개라 그랬잖아요. 6개라 그랬는데 6개가 다 같은 방향으로 해서 그 토탈 스핀을 맥시마이즈 했잖아요. 근데 요거보다 높은 음,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 스핀 하나가 플립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이렇게 되고 5개까지 이렇게 되는데 하나가 이렇게 돼 버려서 이게 상쇄가 돼 버리니까 그래서 4개만 남아서 스핀이 2가 돼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요 프립되는 일렉트론 요거가 또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에는 어떤 영향을 주냐 하면은 얘가 이제 여기 이제 3일 거 아니에요. 3, 2, 1, 0, 마이너스 1 그리고 이게 패럴렐 할 것 같으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데 요 플립된 거는 요 ML이 마이너스 3을 차지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요거 쭉 다 더하면은 L도 2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L이 2니까 D가 되는 것이고 L과 S가 같으니까 ES 플러스 1 하면 5개의 상태가 이제 나타나는 거고 그 중에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L 마이너스 S 에서 0인 것이 그라운드 스테이트고 이거죠 이거 되는 거고 이제 높은 에너지 상태는 이제 4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1, 2, 3, 4. 즉 여기 1, 2, 3, 4 이렇게 되고 좀 전에 여기는 이제 아까 그라운드 스테이트 F7 제로부터 1, 2, 3, 4, 5, 6 해서 7개 상태가 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 에너지들을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실제 에너지를 계산한 논문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관심이 있으면 이 계산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리 쉽지 않은 그 계산법이에요. 이론적인 계산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보면 에너지 간격이 똑같지가 않고 이 밑에서 0과 1 사이는 좀 작고 이 위로 갈수록에 좀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 포토루미센스라는 실험 방법을 이용해서 저 전자를 이 위로 끌어올린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릴렉스를 하죠. 릴렉스 해서 여기까지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레디어티브 트랜지션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0으로 떨어지는 거 이거 떨어지는 거 그다음에 1로 떨어지는 거 뭐 2로 떨어지는 거 뭐 3으로 떨어지는 거 4, 5
이로 떨어지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다 관측이 돼요. 관측이 돼서 요 간격을 이제 체크해 보면은 결국 요 두 에너지 사이의 간격이 나오겠죠. 그죠? 요 에너지 인터벌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실험적으로 관측해 봤더니 요쪽 아래쪽 인터벌이 요 작은 요쪽은 요 차이가 델타 E가 한 50 밀리비가 되고 이 큰 쪽 여기 이쪽은 델타 E가 80 밀리비가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 에너지 차이 이거의 차이는 약 2eV 정도. 그러니까 이거와 뭐 여기는 워낙에 밀리비니까 0.08 EV란 얘기잖아요. 80밀리비가 0.08이니까 대강 여기서 0에서부터 여기 2까지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요 0에서부터 요 2까지 떨어진 거 있죠. 요 에너지가 한 2eV 되는 거죠. 2eV 정확히 2eV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에너지가 작아지겠죠. 3, 4, 5, 6은 2eV보다 에너지가 작은 거고 0과 1은 2eV보다 약간 크죠. 근데 그리 크지는 않죠. 왜냐면 여기 이제 0.05 EV 인터벌이니까 0.05 여기 뭐 비슷하다 치면 0.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 이제 그 D5 제로에서 F7 2까지 떨어지는 게 2EV면은 그러면은 요 0까지 떨어지는 거는 대강 1.9 EV가 되는 거죠. 그죠? 50 인터벌을 두 번 이렇게 내려갔으니까 50 밀리 EV 인터벌을 두 번 내려갔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0.1 EV가 돼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 것이 아, 아 저기 2.1 EV죠. 쏘리 2.1 EV 더 커지죠. 그러니까 여기 2까지 떨어지는 것이 2EV면은 요 제로로 떨어지는 거는 대강 50mV, 50mV 두 개를 거쳤으니까 0.1 EV가 돼서 이거 0으로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5D 제로에서 F7 제로로 떨어지는 그 트랜지션의 에너지는 대강 2.1 EV가 되죠. 그죠? 0.1 EV가 커지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순차적으로 3, 4, 5, 6 될수록 에너지가 줄어드는데 아주 같은 인터벌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요 아래쪽에서는 50mV의 인터벌이고 이 뒤로 가서 이 최종 끝에서는 80mV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 에너지가 과연 KBT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요 KBT가 이제 상온 300켈빈 300켈빈일 때 요 KBT가 25.4 밀리이비잖아요. 그러니까 요 인터벌보다는 작아요. 작지만은 요 인터벌이 25.4보다는 그리 크지는 않죠. 그죠? 크긴 크지만은 많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 요 유로피움 유레품 3가가 들어간 그 물질의 페로매그네티즘을 관측했을 때 그 페로매그네티즘은 이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요 그라운드 스테이트와 J가 1인 상태 F7-1 F7-1과 그라운드 스테이트 F7 제로 두 개가 커플링을 해서 나온 새로운 페로매그네틱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그와 같은 그 이론적인 설명에 대해서 노벨상을 줬죠. 그 위원회가 그렇다는 얘기는 타당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히토류 이온에서 나타나는 페로맹네티즘과 유사하게 전이금속 이온들에서도 페로맹네티즘이 나타나는데, 히토류 이온의 경우에 포에프 준위가 그 페로맹네티즘의 대상이 되었고, 이 전이금속에서는 D 준위예요. 그 중에서 이 3D 준위가 완전히 채워지지 않은 전이금속들,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훈트루를 이용해서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찾고, 여기 이것처럼 베이직 레벨 이런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찾고, 그것에 의해서 P 값을 계산했죠. 물론 이제 그 찾은 그라운드 스테이트로부터 G 팩터를 계산해서 다음에 요 J 값 요거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이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뭐 타이테늄 3가, 버네디움 4가 같은 경우는 3D가 한 개예요. 그된 거로부터 시작해서 쭉 가서 카파 2가 같은 경우는 3D가 9개 이렇게 해서, D 같은 경우는 이건 L이 2니까 ML은 2,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해서 5개 상태가 있고, 각 상태별로 스핀 업다운이 있으니까 꽉 채워졌을 때 이 D전자의 개수는 1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카파 이가는 D가 9개니까는 하나가 빈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이온들에 대해서 훈트루를 적용해서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구하고, 그것으로부터 P 값을 계산을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실험 결과 이제 비교를 했어요. 이거를 보면은 좀 비슷한 것도 있지만은 좀 이제 차이가 나죠. 그죠? 그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서 유로피움 히토류 유로피움 3가 이온에서 보듯이 계산은 0인데 실험은 이제 페로망네틱인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유사하게 일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D가 5개거든요. D가 5개니까 이게 이제 L이 0이 되죠. 그죠? 요걸 5개 요걸 쫙 더하면 0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0이 되는 그런 경우에는 희한하게 계산 결과와 실험 결과가 잘 맞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면은 이제 또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하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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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차이가 이제 다 나요. 그래서 요거 그 전자가 D전자가 5개여서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0이 되는 그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이제 차이가 좀 난다. 이제 그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 L이 0일 때 잘 맞으니까 다른 원소들에서도 우리가 훈트룰에 서 계산하면은 L이 0이 아니에요. 그죠? S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요것의 의미가 L이 0이라는 의미인데, 나머지 다 보세요. 쭉 보면은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다 0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0인 경우만 계산 결과, 실험 결과 잘 맞으니까, 혹시 다른 원소들에서도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을 0으로 했을 때 잘 맞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다른 원소들 요거 빼고 나머지 8개에 대해서 L을 일단 0으로 집어넣었어요.
n을 0으로 집어넣으면은 이제 J는 S가 되고 그리고 G 팩터가 이제 2가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 J는 S가 되고 G 팩터는 2예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비슷하죠. 그죠? 2.83, 2.8, 3.87, 3.8 이렇게. 그다음에 이 4.9, 4.9 이렇게. 그다음에 이건 원래 같았으니까. 그다음에 아까 6.7에서 5.4였는데 이제 4.9로 상당히 근접하죠. 그다음에 6.63에 4.8이었는데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0으로 넣었더니 그래도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실험치에 근접하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보다는 이게 실험치에 근접하고 마찬가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우리가 이와 같은 전이금속 원소의 경우는 훈트룰에 따르면은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0이 아닌데 실제 실험의 결과는 마치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0인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상을 우리는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퀸칭이라 그래요. 퀸칭 하면은 이제 프리즈 같은 거죠. 얼어버린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얼어버린다 하는 얘기는 이제 0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도대체 왜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얼어버릴까 하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히토류의 경우에는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0인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히토류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F 일렉트론이 4F가 N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히토류 원소가 있는데 삼가 원소 앞에서 어떤 히토류 원소 삼가 원소 예를 들면 뭐 저기 뭐 예를 들어서 게돌리늄 같은 경우 게돌리늄 같은 경우에 게돌리늄 3가를 보면은 4F의 N이 7이죠. 그죠? 그 다음에 4F 준이 바깥에 5S2, 5P, 6 해서 이 4F 준이 바깥에 이와 같은 전자들이 존재함으로써 그 외부로부터의 어떤 영향을 요 전자들이 스크리닝을 해줘서 요 4F 준위가 스피노비트 스플리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거죠. 반면에 뭐 철이가 뭐 해볼까요? 철이가는 3D6 그 다음에 끝이에요. 어, 이, 이, 이거 바깥쪽에 있는 뭐 4S 일렉트론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없으니까 이제 외부의 그 일렉트릭 필드에 이게 그대로 노출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 외부의 그 일렉트릭 필드의 영향에 의해서 이 전자들이 하고자 하는 스피노비 커플링이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깨져버리는데 그러면 그거 어떻게 이제 깨지냐면은 그 외부의 전기장에 의해서 결국 이제 우리가 그 앞에서 컨트롤에서 정한 L이 정해지면은 그게 이제 EL 플러스 1의 서브 레벨이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뭐 ML을 얘기하는 거죠. ML이 EL 플러스 1개가 되는데 외부의 크리스탈 필드 때문에 이 여러 개의 ML을 가진 것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새로운 상태를 만들어요. 음. 근데 그런 새로운 상태들은 그, 그 외부 자기장이 들어왔을 때 그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의 그 익스펙테이션 밸류를 0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거죠. 우리가 그
외부 자기장이 가해지면은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건 스핀 앵귤러 모멘텀이건 간에 그 앵귤러 모멘텀 벡터의 방향이 B에 대해서 세차 운동을 하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세차 운동 한다고 보죠.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자기장을 주위로 이렇게 돌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계속 변하니까 관측하는 거는 요 자기장 방향의 expectation value, 즉 평균치를 계산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여기 있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성분을 갖고, 이쪽에 있을 때는 이렇게 성분을 가지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 얘가 이제 세차 운동하니까 얘네 둘은 서로 상쇄가 돼 버리고 결국 자기장 방향의 성분, 즉 자기장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G 방향으로 가했다고 치면은 LG의 그 expectation value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0이란 얘기죠. 그것이 어, 0이 되는 바람에 이것에 의한 마그네틱 모먼트 뮤지도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은 마그네틱 모먼트를 형성하지 못해서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이, 이 자기장에 대해서 패럴렐한 그 매그네틱 모먼트가 생겨나지 않으니까, 따라서 어, 그 기여하지 못하는 거죠.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은 이 자기장에 대해서 어떤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결국 이제 스핀 앵귤러 모멘텀만이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건 0이 아닌 거죠. 그렇게 해서 스핀 앵귤러 모멘텀만이 매그네틱 모먼트를 만들어서 그것이 이제 자기장과 이 상호작용하면은 에너지가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요 U를 스핀 앵귤러 모멘텀은 그 에너지를 만들어줘서 이게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제 낮아지는 쪽으로 일단 그 애톰들이 많이 그쪽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어, 에너지가 낮아진 상태로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뮤를 만드는데 스핀의 경우는 요 뮤에 기여를 하는데,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에 의한 그 이제 자기장 방향으로의 매그네틱 모먼트 기여분이 0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스핀 앵귤러 모멘텀만 이 매그네틱 모먼트에 기여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페로매그네티즘도 마찬가지로 그 에너지를 낮춰주는 데 있어서 스핀 앵귤러 모멘텀만 기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스핀 앵귤러 모멘텀만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이제 잘 맞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몇 개에 대해서 해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이제 훈트룰에 의해서 계산하는 거죠. 이제 크로뮴 3가에 대해서 하면은 이제 3D가 3이니까 210에서 L이 3이 되고 S는 2분의 3이고,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L-S니까 2분의 3. 그래서 ES 플러스 1은 4가 되고 상태가 4개란 얘기죠. 그 다음에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J가 2분의 3. 이게 그라운드 스테이트고, 높은 에너지 상태는 J가 L 플러스 S까지 가니까는 2분의 9까지 가죠. 그렇게 해서 이제 2분의 3의 그라운드 스테이트도 하나씩 증가하니까 2분의 5, 2분의 7, 2분의 9 뭐 이렇게 이제 손툴에 따르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하여튼 여기 그 그라운드 스테이트 J가 2분의 3을 집어넣어서 2분의 3을 집어넣고, 2분의 3을 집어넣어서 또 G 팩터를 계산하죠. 여기 2분의 3, 2분의 3 집어넣어서 여기 S도 2분의 3이죠, 그죠? 뭐 L은 3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뭐 G팩트가 5분의 2가 나오고 해서 P를 계산하면은 0.77이 나오는데 실험은 3.8이다. 그래서 너무 두 개가 차이가 너무 난다.
그런데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퀸칭의 경우에는 L이 0이니까 일단 J와 S는 2분의 3이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 J 대신에 2분의 3을 넣는데 중요한 건 G 팩터죠. 여기도 J는 2분의 3이에요. 그죠? 여기도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의 J는 2분의 3이에요. 그죠? 2분의 3인데 여기서 G 팩터가 5분의 2예요. 그죠? G 팩터가 0.4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는 G 팩터가 2잖아요. 2. 그러니까 5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의 5배가 되는 거죠. 그죠? 5배. 요거의 5배 하면 5, 7이 35, 5, 7, 35에 3.8. 3.85가 되는 거죠. 그죠? 3.85 대충 계산을 하면은 그죠? 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유효 숫자 계산을 이제 해보면은 이제 여기는 하여튼 요거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은 루트 15가 돼서 이제 음, 3.87이 되고 그래서 유효 숫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가 0.77에 이제 여기서 끊었기 때문에 5배인데 여기 그죠? 분명히 다 똑같죠. 이 루트와는 똑같고 여기는 이제 0.4고 해갖고 유효 숫자 두 자리만 해서 0.77이 나온 거고 여기는 이제 G가 2니까 해서 계산을 해서 이제 5배쯤 되는데 5배 하면 3.85인데 3.87이 되는 건 이제 유효 숫자 개수 제한 때문에 여기 이제 3개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 계산 데이터가 그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0.77이라고 계산 데이터가 돼 있고 여기는 이제 저기 소수점 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니까 여기 0.77이 된 거고 여기는 소수점 세 자리에서 반올림 하니까 3.87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5배 차이가 나게 되는 거고 실험 데이터는 이제 이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을 퀸칭시킨 그 결과와 이제 근접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크롬 3가인데 크롬 2가의 경우도 뭐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어, 이제 전자가 4개니까는 여기는 이제 L이 2가 되고 S도 2가 되고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L-S에서 0이 되고 그리고 ES 플러스 1 하니까 5가 되니까 상태 개수는 5개 높은 에너지 상태는 L 플러스 S니까는 이제 4가 돼서 높은 에너지 상태는 이거보다 높은 게 어, 5D1 그 다음에 더 높은 게 2, 3, 4 이렇게 해서 5개 상태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는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J가 0이죠. 그죠? 0이니까는 P는 0이 됐는데 실제로 실험은 이제 4.9죠. 너무 더 큰 차이죠. 그렇지만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퀸칭을 할 것 같으면은 여기는 J가 0이 됐기 때문에 여기 J가 0이니까 G 팩터 계산할 필요도 없죠. 그냥 0인 거죠. 근데 이제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퀸칭을 할 것 같으면은 이제 L이 0이니까 J는 S와 같이 2가 되고 그래서 J가 이제 2인 것이고 G 팩터는 2죠. 무조건. 그렇게 해서 해보면은 4.5가 돼서 두 개가 이제 일치함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5개 이하로 필된 거죠. 여기 4개죠. 그죠? 4개였고 여긴 3개였고 그렇게 해서 이제 4개, 3개 한 거 여기 어, 요 4개, 3개, 2개 됐어요. 그다음 5개는 이제 L 플러스 S나 L 마이너스 S나 똑같죠. 왜냐하면 L이 0이니까 그렇게 해서 상태는 하나밖에 없고 요 6은 이제 상태의 개수가 아니라 그랬죠. 그렇게 해서 그때는 이제 잘 맞았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만 더 해본다면 이제 이쪽 5개 이상 예를 들어서 뭐 코발트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그때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L 플러스 S가 되는 경우에 실험 데이터를 잘 설명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것만 이제 해보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음, 이제 7개가 될 것 같으면 5개는 이제 다 채워서 0이 되고 7개면 이제 다시 시작해서 2 플러스 1 해서 L이 3이 되고 S는 5개가 2분의 5고 2개는 반대 방향이니까 2분의 3이 되고 해서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이제 이렇게 나오고 어, L 플러스 S니까 그 다음에 이제 높은 에너지 상태는 이제 뺀 거죠. 뺀 거니까 2분의 3이 돼서 뭐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L이 3이니까 F가 되고 그다음에 S가 2분의 3이니까 이제 ES 플러스 1이 4가 돼서 상태 개수가 4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2분의 9가 그라운드 스테이트고 이보다 하나씩 작은 거 2분의 7, 2분의 5, 2분의 3이 높은 에너지 상태 이렇게 해서 이제 훈트룰에서 계산을 했고 G 팩터 계산해서 P 구했더니 이렇게 나온다. 안 맞죠, 그죠? 훈트룰에서 계산했더니 이제 뭐 저기 이 전자의 개수가 5개 이하에서도 안 맞았지만은 5개 이상에서도 훈트룰로 얻어진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적용해서 계산한 결과가 실험 결과와 안 맞았죠. 그러니까 여하간에 그것이 5개보다 작은 경우나 큰 경우나 다 실험 결과는 이제 큰 차이를 보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을 0으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이제 J가 2분의 3인 거 그러니까 J는 S와 똑같죠. 그래서 2분의 3이 되고 그래서 G 팩터가 2니까는 그렇게 해서 2분의 3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G 팩터 2 넣어서 계산했더니 3.87 해서 물론 좀 차이는 있지만 전자가 많아지면은 좀 차이가 있어요. 아주 굉장히 근접한 게 아니라 그래서 꽤 차이가 생기죠, 그죠? 꽤 차이가 생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 결과와 훈트룰의 차이보다는 실험 결과와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퀸칭이라고 가정하고서 계산한 것이 더 잘 맞는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캔칭된 걸 보여야 되는데 그 보이는 건 상당히 어렵죠. 어떤 특정한 어떤 뭐 대칭성이 있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보이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여러 개의 전자들이 음, 만드는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캔칭의 그 이론적인 계산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이렇게 캔싱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결과가 캔싱된 것처럼 보이면은 그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크롬의 경우에 크롬 3가의 경우에 볼 것 같으면은 크롬 3가 볼 것 같으면은 음 이제 그 S가 2분의 3인 거 그죠? 여기 그 S가 2분의 3이 요거죠, 요거. 요거를 집어넣어서 이제 계산했더니 어, 계산했더니 그 계산 결과가 실험 결과와 이제 상당히 유사했다 하는 거였고 그래서 그 2분의 3이 되는 그 실험 결과가 바로 이건 거죠, 이게. 그래서 그 CR3가의 경우는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0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 훈트룰에 따르면은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0이 아니었어요. 훈트룰에 따르면은 그렇지만은 그 결과는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0이고 J는 S면서 2분의 3인 그 결과에 이제 실험 결과가 잘 일치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FE3가나 가돌리눔 3가 이거는 어차피 L이 0이죠. 왜냐하면 여기 FE3가 같은 경우는 이제 D5이기 때문에 D5이기 때문에 L은 당연히 0이 되는 거고 가돌림의 경우는 F7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마찬가지로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0이 돼서 결국은 이제 그 S 값, 즉 이제 2분의 1이 7개인 거, 2분의 7이 되는 그런 이제 매그네틱 모먼트가 나오는 거고, 철삼가의 경우에는 2분의 5가 되는 매그네틱 모먼트가 당연히 나와요. L이 0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요 크롬의 경우는 L이 0이 아니지만은 L이 0인 것처럼, 즉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퀸칭 됐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결과와 이제 일치하니까, 그러면은 이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퀸칭은 이론적으로 그 계산을 통해서 보이기는 쉽지가 않지만, 그거는 마치 그 우리가 그 훈투를과 유사하게 어, 이 이와 같은 그 전이금속의 디일렉트론들은 외부의 크리스탈 필드에 노출이 되어서 결국은 스피노비 커플링을 파괴해 버리기 때문에, 즉 L이 꼴 0이 돼 버리니까 이제 스피노비 커플링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핀만 매그네틱 모먼트에 기여하는 그런 페로매그네틱 현상을 이제 보인다라고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는 거죠.